연금이 한 70만 원 정도 넘어 나옵니다. 한 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기초연금 한 개 받는 거 없어요. 연금은. 뭐 26만 원 가까이 나오지. 연금은 그거 정부에서 주는 거예요. 그거 기초연금? 기초연금 그것만 받아요. 어쩌면 32만 원 나고 어쩌면 또 33만 원 나고 이런 거 없더라고. 교원 공무원 연금이지. 한 380선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거리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청년들이 서울로 안 올라가는데 그것도 걱정 많이 됩니다. 옛날에 내가 근무하던 선박회사는 부산이 다 많았습니다. 선박회사도 본사를 서울로 다 옮겨버렸어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거 아니고 뭐라도 생겨서 돈 오고 그러잖아. 우리 부산에는 그런 자리가 쉽습니까? 없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부산이 번영되고 발전돼야 우리가 기분이 좋지. 부산이 자꾸 초라해지니까 안타깝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고 언제까지 하셨었어요? 아저씨가 쓰는 일이었거든요. 나는 애들 4명 키우고 또 한 번씩 또 일하러 또 나갔거든요. 식품회사 그런 데도 다니고 또 내 조금씩 하는 일은 좀 했어요. 부업식으로. 예, 좀 부업식으로. 그래도 식품회사도 몇 년 다니고 애기들 조금 키워놓고 다니고 거의 70 넘도록 조금씩 했어요. 그래 하다가 이제는 나이도 많고 아저씨 돌아가신 지가 한 8년 됐거든요. 애기들은 다 따로 살고 내 혼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해운업에 종사했는데요. 거기 부산 사무소장까지 했습니다. 은퇴는 언제 하셨나요? 50대 후반에 했지요. 저는 10년 전에 내가 은퇴했는데 신한여객에 버스하다가 그만뒀어요. 정년퇴직했지. 내가 27살 때 전화고 앞에 학고방에 줄을 몇 개 있었는데 그 학고방을 하나 사갖고 제가 장사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극장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갔거든요. 극장에 사람이 많이 가니까 극장 앞에서 저 구르목 위에다가 얹어놓고 팔았는 거래요. 그런데 막 그래 잘 팔리는 거라요. 만드는 솜씨는 없어가지고 다 사놓고 팔았는데 돈이 저절로 벌리더라고요. 그래 27살 장사를 했는데 내 60살까지 장사해서 남포동에서 칼국수집에 또 하다가 빵집도 하다가 보리밥 장사를 또 했어요. 그래 내가 남포동에 잠깐 건물 하나 찾는 거라. 조그만 끝에. 그 시방까지 그걸 갖고 있는 거라요. 그러는데 갖고 있어도 이제는 집세도 안 나오는 거라. 그래서 내가 요즘에 그게 좀 속상하는 거라. 할까 그냥 나놓고 큰 돈이 없으니까요. 초등학교 교원으로 있다가 2000년 8월 말일에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혹시 연금을 받고 계시나요? 연금은 국민연금을 아저씨가 많이 이어가 그거 받고 그래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은 연금이 한 달에 대략 얼마 정도 나오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연금이 한 70만 원 정도 넘어 나옵니다. 국민연금 맞지요. 한 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연금은 우리 그때 내리면서 뭐 돈도 급하고 그래서 뭐 일시불로 타고 잤어. 기초연금 한 개 받는 거 없어요. 연금은. 지금 뭐 26만 원 가까이 나오지. 연금은 그거 뭐 정부에서 주는 거예요. 그거 기초연금 그것만 받아요. 딴 거는 내가 옛날에는 뭐 오래 안 산다고 무슨 보험만 안 넣어가 80세까지 혜택 받는데 시방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고 그냥 살고 있으면 조금 타가고. 기초연금이 어쩌면 32만 원 나고 어쩌면 또 33만 원 나고 이런 거 없더라고요. 연금에서 모자란 부분들은 돈을 어떻게 충당하세요? 모자란 물어보면은 내가 가게가 있어서 좀 보착을 했는데 이제 그것마저 문을 닫으니 내가 이제 더 요새는 고민이 많은 거라. 팔까? 교원 공무원 연금이지. 제가 한 380선 받고 있습니다. 그럼 한 달에 생활비는 얼마나 나가세요? 생활비 그 정도로 다 씁니다. 나는 애들한테 손은 안 벌리거든요. 애들 오면 오히려 막 용돈을 한 무슨 줘가 보내고 음식에가 갈라먹고 애기들이 돈을 줘도 나는 잘 안 받습니다. 다 도로 돌려줍니다. 손지들 오면 줘가 보내고 그랬습니다. 생활비는 집 사람하고 둘이 사는데 한 200에서 한 250. 왜냐하면 각종 이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까
경조사라든가 이런. 예, 경주사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직까지 보험료도 들어가고 그 외에 뭐 돈이 좀 그리르지 많이 들어갑니다. 생활비는 뭐 우리가 사는 게 뭐 딴 거는 필요 없고 둘이서 한 150. 자, 지금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이 그 준비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뭐 뜻대로 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 대책 없이 지금 살고 있는 중이라 뭐. 생활비는 먹는 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 절약해서 사는 거지. 보통 하나 먹으면 한 100만 원은 써갔지, 그지? 그랬는데 그 100만 원짜리 써도 없으면 못 쓰잖아요. 적게 사고 적게 살아야지 뭐. 안 버리면은 절약해서 어쨌든 사는 거지. 안 그래, 그지? 한 400, 500 나갑니다. 400 정도. 저렇게 살던 습관이 돼가, 예, 충분히 됩니다. 연금 외적으로도 따로 준비를 해두신 거네요. 조금 있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예. 자녀들을 잘 안 낳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나는 우리나라가 발전되고 잘 살라 하면 애기들로 많이 낳아야 되거든요. 그런 애기들이 커가지고 일도 하고 세금도 내고 해야 다음에 애기들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점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가 이제 갈 때가 다 됐으니까 괜찮는데 밑에서 손지들이 힘들면 어쩌겠노 싶어 그것을 걱정을 많이 합니다. 나 혼자서예. 좀 안타깝지요, 아무래도. 나도 지금 딸만 둘인데 요즘 애들이 출산이지만 결혼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 친구들도 지금 이렇게 모이면은 둘이 서기가 보통 많습니다. 하나는 꼭 결혼을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하고 그래 50%는 안 한다는 이야기지. 그래 결혼을 해야만 출산도 하고 할 건데 결혼 자체를 하기를 꺼려하니까 왜 결혼 안 하느냐 물어보면은 편하니까 안 하죠, 그죠? 자기 혼자 살기가 편하니까.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출산 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건 솔직히 나이로 밑빠진 돈이 물러붙깁니다. 그건 필요 없고요. 어떻게 하면 이 젊은 사람들이 애를 놓고 편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애를 놓고 나서도 요즘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직장 생활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애를 둘 중에 누가 하나는 봐야 되는데 그걸 누구한테 맡기느냐면은 부모들한테 맡긴다 이거죠. 근데 부모들이 맡길 수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없는 사람도 있고 부모들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애들 보는 거. 이것도 키웠는데 또 내가 키울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복지가 좀 잘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상살이도 좀 그렇고 취직 자리도 그런 데다가 요새 뭐 젊은 아들이고 여자고 남자고 간에 고생하는 걸 다 싫어하는 게 자기 편견 사는 세상이 돼가 요새 아들이 다 그래. 우리가 예를 들어 아들은 물어보면 10명 중에 8, 9명 안 간다 그래.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벤치고 뭐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지. 우리나라에는 학원비가 다 비싸니까 날라 합니까? 무슨 돈이 있어 아야 나겠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도 안 그래요. 우리 젊을 때는 뭐 큰 돈이 안 드니까 뭐 생겨내도 놨지만은 요즘에는 공부시키려면 한 달에 학원비가 200만 원 들어간다. 버리가 그거 다 주는 거래요. 그 둘이 버려갖고 하나 버리는 먹고서 하나 버리는 그거 다 주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알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둘이 잘 살다가 죽자 그거밖에 되니까.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너무 다산을 해서 적게 넣기 운동을 했는데 요즘은 자녀 많이 갖게 운동을 하고 있을 정도니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너무나 바뀌었지. 청년들이 일자리가 있고 사는 것이 풍성하면 구태여 자녀를 줄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겠지요. 그 귀여운 애들 얼마나 좋습니까? 예, 좋은 일자리 많이 마련해야 행복을 갖게 됩니다. 요새 또 청년들이 예. 수도권으로 다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도 우리나라에 일거리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청년들이 서울로 안 올라가는데 그것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좀 이 부산에 일할 만한 것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청년들이 좀 안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자금 자체가 전부 다 서울에 몰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도 다 서울 와요. 옛날에 내가 근무하던 선박회사는 부산이 다 많았습니다. 선박회사 본사들이. 선박회사도 본사를 서울로 다 옮겨버렸어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아마 내가 볼 때는 그 회사에서 융자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서울이 굉장히 유리하고 그다음에 또 자금 자체도 원활하게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자기가 이거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고 이러니까 다지에 가면 안 낫겠나 싶어 가는데 또 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 많이 옮겨.
그러니까 자꾸 줄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 수도권에는 가면 일자리가 많지만 우리 부산에 뭐 일자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상 올라간 겁니까? 우리 딸 하나도 서울에 살고 있거든요. 부산에 있으면 아무 직장에 없어. 거기 가니까 뭐라도 생겨서 돈을 벌이잖아요. 우리 부산에는 그런 자리가 쉽습니까? 없지. 그러니까 어쨌든지 서울로 가야 돼. 그것도 좀 부산으로서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부산이 번영되고 발전돼야 우리가 기분이 좋지. 예. 그런데 부산이 자꾸 초라해지니까 안타깝습니다. 뭐 때문에 자꾸 청년들이 떠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자기들의 일자리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청년들이 가질 수 있는 좋은 일자리만 많이 마련해 주면 청년들이 떠날 리가 있겠습니까? 부산처럼 살기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부산에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와서 이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빈집이 많답니다. 아파트도 또 좀 분양이 안 되고 있는 게 많다고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 점도 인구가 자꾸 주니까 그렇거든요. 그것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해야 아무 필요가 없는데 그냥 걱정이 됩니다. 부산에 아파트가 많아도 있지 않습니까? 빈 아파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쓸데없이 아파트만 계속 짓고 아파트 값이 올라가니까는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도 못 구하는데 빈집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볼 때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아파트는 서민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좋는데 보면 전부 다 그러니까 몰라 타지 사람들이 오갖고 매매래가 살면 몰라도 부산 사람들은 크게 뭐 그 관심은 안 두고 싶어요. 또 분양도 그 100%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살기가 격박하지. 아파트 늘어나는 거는 잘 모르지. 그거는 내가 건설에 대해서는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늘어나고 많이 지으면 뭐 땅 있는 사람은 좋지만 매매 안 되면 그것도 빚이잖아요. 그래 그지. 근데 사실은 인구도 감소되어 가는 마당에 아파트를 자꾸 물론 생활에 편리하기는 하지만 역시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인생 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자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어쩌든 좀 전략하고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좀 나이가 많으면 좀 고생을 덜 합니다. 내가 살아본 경험으로 돈이 있다고 막 쓰고 놀러만 다니고 이래 하면 좀 힘들지. 그래서 좀 버리는 거로가 좀 야무게 쓰고 저축도 하고 이래 해야 뒤에 살아나가기가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연금을 넣고 안 있습니까? 애기들이 자꾸 줄고 이래 하면 뒤에 국민연금을 많이 못 받으면 어쩌겠노.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 걱정이 됩니다. 인구가 주니까요. 내가 생각을 잘 못하는 건 그거는 모르겠는데. 글쎄요, 나도 내가 시원찮은데 그 좋은 얘기가 좀 그렇네. 그런데 일단 국민연금은 꼬박꼬박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노후에 국민연금이라도 타야 되는데 국민연금이 나중에 뭐 고갈돼서 안 나온다 이런 그 말이 자꾸 나오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게 낫죠. 지금 원 나라 일본도 마찬가지고 국민연금 타먹는 사람들이 제일 지금 편하게 삽니다. 늙어서까지 계속 일할 수는 없거든요. 여윳돈이 있으면 연금 이쪽으로 자기가 저축을 좀 많이 하면 좋죠. 지금 보험회사라든지 은행에도 그 연금 저축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넣으면 아무래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아이고 내 앞도 못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렇고 뭐. 근데 우리가 사람 경위를 생각해보면 첫때 자기가 뭐 검소하게 사는 게 법이 없어요. 자기 능력대로 사는 게 맞지 좋은 일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해요. 노후 준비라는 거는 자기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야 노후 준비를 하는 거지. 안 그래 그지? 총각 때 뭐 좋은 대학 나가고 좋은 직장을 구하면 되는데 요즘에는 좋은 대학 나가고 좋은 직장에 구해지기가 쉽게 요즘에는 가만 보니까 한 가지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큰딸 아들이 기술이 좋으니까 거기서도 책고 보내주더라고요. 집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들 둘이 조만한 되고 그것도 공부시키고 더 좋대. 그러니까 내가 요새는 무엇을 하나 한 가지 기술 특기가 있어야 된다. 다른 일 공부보다가도 그런 게 있더라고. 제 같은 경우는 전쟁을 2번이나 겪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2차 대전, 또 광복이 돼가지고 우리말 우리글 배우면서 6학년 1학기를 마치고 나서 6.25로 인해서 완전히 밑바닥 인생. 정말 굶어 죽기 직전에
놓여 있었지요. 온통 잿더미가 되놓은 게 진짜 쪽박 들고 밥 좀 주세요 해도 줄 집이 없었어요. 정말 학교도 제대로 진학 못하고 친척들한테 더부살이로 애도 많이 먹이고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은 그 고생을 덜 해서 그러는가 좀 좋은 시대에 나서 사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래도 좀 절약 정신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종이 쪽 하나도 이면지 쓰고 굉장히 절약하며 살거든요. 근금 절약이 부족한 것 같아요. 노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저희가 오늘 아직 날씨가 좀 쌀쌀해가지고 핫팩이라도 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예. 핫팩이라도 하나씩 좀 드리고 있거든요. 아이고, 이거 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나이 많은 할매들도 다 이런 사람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들 다 건강하고 네네. 행복하게 감사합니다.